시작은 58페이지인데 51페이지를 잠깐 봐주십니다.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국이 그리고 요청, 제한이 있는 때에는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입니다.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자 아니고 조합은 2단계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자가 못 됩니다.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해 주시면 토지 소유자 등 바로 민간입니다.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특별히 지상권자를 포함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라는 말을 각각 볼 수 있고 비용 부담은 이미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 면적 요건은 딱 3가지입니다. 3만, 30만입니다. 관농자에 해당되는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인 때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업지역은 3만, 나머지는 1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주상공은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녹간 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정해진 곳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아예 없는 곳이라고 하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하면 개대시, 균형이라는 말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서는 분할, 결합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왕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결합 방식이거든요. 왕숙지구는 결합 방식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런 요건과 관련되어 나번 차셨죠.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그래서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 곳은 10,000 미만이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게 파악되셨다고 하면 바로 가번을 보십니다. 분할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된 이후에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 도시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함에 있어서 나번처럼 발표하게 된다고 하면 각각 만이 아니라 하나 이상이 10,000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반면 분할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각각이란 말 들어가줘야 됩니다. 얘는 작년에 왕숙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발표 관련된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D것 보시게 되면 앞에 급등이란 말 적어 놓으셨다면 이런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별히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했습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 상태입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 상태라고 하면 바로 D것과 관련된 요건 갖추었을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라고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계획에는 17가지 계획이 포함되는데 그러한 내용들 중에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된다 빠진다. 지구단위계획 제외란 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4가지인데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개발법상 공공에게 특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만 특혜 인정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과 원형지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원형지 적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다 적어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주민 의견 청취에 있어서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5번 보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로서 해당 지역은 도시지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취지는 도시적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 해제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가에 박스 속에 2번은 공사 완료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날이란 말 꼭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제 박스의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없었다고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실시계획도 3년 안에 마련돼야 되죠. 왜 3년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되면 3년 안에 계획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효력 상실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의지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된 실시계획은 3년 안에 마련돼야 되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번입니다. 이번 왕숙지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것은 녹간 농자입니다. 그 녹간 농자의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게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 시기는 2년. 그리고 그 개발계획 수립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2년 3년 내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날 해제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각각 5년 내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왕숙지구와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 효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보실 때 세 번째 줄에 공사 완료라는 말 주셔져 있으시죠.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완 상태라면 환원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사 완료했다면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행여가 시험 나오게 된다면 아마 도정법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십니다. 지금 딱 10분 만에 지난주에 봤던 거 했거든요.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아니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시는 겁니다. 공부는 우리가 정독하는 것 그걸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 파트를 아예 진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가서 하십시오. 아니면 혼자 연구할 때 하시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독하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을 또는 학개론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4시간에 걸쳐 공부하신 것이 있다면 딱 40분에 끝내셔야 됩니다. 시험 용도는 내가 수업을 4시간 받은 게 있다고 하면 4시간, 8시간 걸려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40분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40분에 끝내시고 나면 하루 뒤에 보실 때는 만약 우리가 지금 6주차 진도 나가시게 되면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을 때 지난주에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어제 민법 모의고사 보셨죠? 예. 민법 복습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어제 민법을 4시간에 걸쳐 한 10페이지 걸쳐 진도 나왔다고 하면 이 수업 끝나면 바로 보시는 겁니다. 4시간짜리를 40분에.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강조되었던 것 또는 표시했던 것을 바로 식사하시고 보셨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익혀만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날 그래서 공법 수업 들은 날이 있다고 하면 공법 공부하는 것도 딱 40분 하실 거죠. 4시간짜리는 항상 지금 단계에서 얼마 공부한다? 40분. 1시간짜리 10분의 공법 복습하시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복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대신 이게 끝났다고 하면 공법 복습 끝나셨으면 민법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그냥 또 읽으십니다. 대신 앞에 회독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많다고 하면 목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 대리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그건 연관은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만약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면 뭐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튼 어떤 특정 목차에 뭐 표현 대리하면 125, 126조, 129조에 대한 특별한 조문과 관련된 특이한 사안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예, 아름다운 눈망울로 절 쳐다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걸 그냥 넘기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셨다고 하면 아마 다음 달에 문제 풀어 나갔을 때 문제 풀게 된다고 하면 기출 문제에서 틀리게 만드는 패턴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만드신 분이 그냥 임의로 만든 문제들은 그냥 그분 독창적인 것이고 그게 시험에 반영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신 기출 문제에 내가 중요하게 공부하셨던 테마와 관련된 지문들이 좀 달리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걸 문제집 볼 때도 계속 익혀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해 나가시는 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1시간 공부하는 거는 1시간에 걸쳐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하고 민법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십니까? 매일 공부하십니까?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학개론 진도 나왔다고 하면 그 학개론 진도 나왔던 것 40분 그거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 진도 나왔다고 하면 민법도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도 나갈 부분 공부하기 전에 한번 공부하셨던 것이 있다면 앞에 거 그냥 넘기십니다. 신문 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페이지만 넘기는 겁니다. 페이지만 넘기는데 방금처럼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 누구인지, 제한 뭐할 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때 절차 중에 특이한 100만에 관한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매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할 일 해야 되는데 58페이지를 함께 봐놓으십니다. 오늘부터 민법 학개론은 매일 하시기로 하셨죠? 하십시오. 그러시면 7월 달에 모의고사 점수가 달라지실 겁니다. 매일 하시는 겁니다. 예, 양갈 1번입니다. 시행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자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추천하시고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놓습니다. 1번 국가지방자단체, 2번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한국철도시설공단, 가로속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오송역이라는 것 제가 딱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오송역 주변에 과거에는 농경지어서 허허벌판인데 그곳에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의미 이해시겠습니까? 종전에 철도공사가 둘로 쪼개졌거든요. 하나는 그냥 철도공사 남아있고 또 하나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곳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철도공사라고 하면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설공단은 뭐만? 역세권 개발 사업만 담당한다. 그것만 좀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지방공사. 그래서 이 내선 공공입니다. 저 공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국가. 여기 국가는 문화부 장관을 말합니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말합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또는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 장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행정청은 지정받을 필요 없지만 개발법에서만큼은 특이하게 행정청인 때도 뭐 받아야만?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6번 도시개발조합. 가로 속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설립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는 한 10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10가지 형태 중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형태가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누구를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 추천없습니다.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부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지정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병행 추천없습니다. 3번입니다. 국공유를 제외 추천없습니다.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동의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부터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 주된 목적은 도시 개발 사업하는 장소인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것이 1단계 중요 목표입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방금도 10분에 걸쳐 한번 확인하셨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히 개발 여부에 따라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당연히 지정할 수 있고 녹간농자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이 예정된 곳 우리 남양주 입장에서는 양정지구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다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면적 요건 갖춰야 되는데 도시역의 경우는 만 아니면 3만입니다.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는 만. 그리고 비도시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런데 이런 면적 요건을 충실히 갖춰야 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취하면 개대지 균형. 그래서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인정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취계시 균형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 꼭 잡아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적이죠. 관광단지 만들기 위해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만드는 겁니다. 설악산 한가운데 혁신도시 만들어 놓으면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같이 설악산으로 이사가 준다? 그냥 사표 내고 말아버린다. 사표 내고 말아버립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주로 옮겨놨는데 전주에 내려가라고 하니까 좀 유능한 분들은 사표 내고 다 뛰쳐나오셨거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몇 년 동안 흑자 보던 국민연금의 재정이 작년 올해 적자라고 합니다. 취지는 좀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에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게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어느 개념이다?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 일자리 마련시켜 주라고 밑에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기존 시가지 형태가 조성되어 있다. 아예 없다. 아예 없는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에 내려가 살라고 하면 나는 갈 수 있다? 안 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냥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건 맞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그런 취지에 집어넣으면 걔는 그게 지난주에 같이 보셨던 핵심입니다. 뭘 했는지 서로 지금 계속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개발법은 한번 하면 참 편합니다. 나올 거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알바천국.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그냥 빼버리고 오셨던 분들은 천국이. 그래서 천재지변 국가와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정부 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게 되면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참고삼아 제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본 바 있습니다. 저 제안과 관련되어 다른 거 없습니다. 공공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토지 소유자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는 것. 그 제한 파트에서는 그것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개월, 1개월이라는 말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계략적인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한다.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 이유 알고 안 한다고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은 모든 비용을 시행자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거든요. 지자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필요 없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한다. 그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은 동시에 처리한다?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 개발계획. 저 개발계획은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다만 저 수립 시기와 관련되어 예별 인정하게 되는데 급등하거나 공모전 거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우리 기억하시는 게 녹관농자 기억나시며 전체 도시개발 구역 중에 주상공해 면적이 얼마? 30% 이하. 주상공 몇 개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30% 이하입니다. 만약 주거적 상업지역만 제시켰다면 20% 이하가 되어버릴 겁니다. 대신 주상공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이미 땅값 비싼 그 주상공의 경우는 그 세 군데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는 게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개발계획에는 여러 가지 내용 들어갑니다. 개발계획 내용 아닌 것 딱 하나예요. 지구단위계획, 인구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개발계획인데 딱 하나,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 될 수 없다. 두 번째,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4개. 박수하면 임순. 민법하면 누가 잘 하십니까?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내 눈높이에 맞춰 서로 스터디하는 것도 방법이시죠. 대신 그런 분이 계시면 밥 잘 사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너는 잘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이 좀 약간씩 조언하고 지도해주는 그런 관계로 1대1 스터디하는 것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잘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서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1차는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 생일도 챙기시고 내가 그래야 되지. 그래야 나중에 사업하실 때, 어울하실 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하려고 하면 내가 기고만장하면 사람들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 잘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가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1차 통과하면 2차는 열심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올 거 뻔합니다. 2차는. 그래서 박수하면 누가 제일 잘 쓴다? 임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보는 겁니다. 4시간 한 걸 몇 분 만에 끝내자? 40분 만에 그냥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거. 그걸 계속 하시면, 매일 하시면 점수가 달라져 있습니다. 공법 뻔합니다.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는지 환지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행정계획은 개발계획이다, 실시계획이다. 제발 개발계획에 지금 이거 써놨는데 지울 걸 제가 써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하나 보셨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란 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 그걸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국공유지 제외는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포함. 그래서 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공유를 포함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일 때만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개발계획의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저 내용에 박수하면 임순이라는 것. 그리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의 경우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런 개발계획과 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사업에 열심히 진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도시개발 사업은 영원히 개발 사업하는 것이다.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방법이 공사 완료된 때, 수용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거나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2년, 계획 수립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각각 5년. 그걸 해주시는 게 여기에서 보통 세 문제 나오거든요. 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에 3문제 나오면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때려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얘를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가 저렇게 마무리되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은 시행자 작성하지만 인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때만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획 인가는 건축 허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실시계획 인가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자를 법에서는 시행자라 표현하고, 저 시행자는 참 다양한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자격 가진 자 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가 지정한 때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개발법을 제외한 다른 개별법에서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지정받아 개발사업 시행하는 것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합니다.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뭐 받고?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개발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거 헷갈려가지고 과락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설사업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는 당연히 하기 때문에 행정청은 누구의 지정 없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발사업의 경우는 누구라도 국가, 지방, 자치단체, 장관이라 할지라도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 지방, 자치단체 외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동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양주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이 상록수에 등장하는 배경 도시이거든요. 그 상록수 지어질 때 그 안산이라는 동네는 사람 사는 곳이다, 사람 안 사는 곳이다. 사람 안 살기 때문에 안산입니다. 사람 안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안산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힘든 그런 동네였거든요. 예, 상록수 나는 제목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거는 그렇게 기억 잘 나는데 지자체공부한 공법은 왜 기억이 잘 안 나는지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 안 사는 동네인데 그곳에 시화호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통상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공사가 담당하고 그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가 있다면 LH라고 하는 로고를 붙여주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 보면 다 내 아파트로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분이 큰 부자 아니신가 그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대부분 개발사업 담당하지만 가끔은 투자공사도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 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관철수는 관철수농 이렇게 네 곳이 주택공사 외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는 관우 후손이 살고 있다 안 산다. 제 친구 중에 관찰을 시작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리고 국어책에는 철수야 영희야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마 관시성 가진 분 중에 관철수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철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될 수 있는 정부 투자기관이다. 관철수는 시행자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관광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특히 여기 철도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철도시설공단을 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기구가 둘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전 본사 가시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쌍둥이처럼 서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시설공단은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만 담당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시설공단을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이들 외에 지방공사도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밖에 토지소유자 그리고 조합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정권자라면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개발사업 맡기겠습니까? 이들을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개발사업 맡기겠습니까? 이들이 능력 있고 뭔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런 다양한 사업시행자 중에 지정권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도시개발 사업을 맡기게 되는데 특별히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들을 우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과 관련된 개발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10년, 20년 걸립니다. 반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3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20년에 걸쳐 회수하는 걸 나는 선호한다? 그걸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빨리 법원 가셔야 됩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조용하게 피한정 후견의 선고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피자를 한 판 시켜서 내 돈 내고 먹으면 참 좋은데 각각 1,000원씩 내서 피자 한 판 시켜 먹으면 피자가 여러 조각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손에 든 조각에는 소세지 한 덩어리가 올라가 있는데 옆에 친구에는 소세지가 2개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 편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뭐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돈 1,000원 때문에 민사소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가 3년 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3년 만에 나오면 재판 비용이 한 5,000에서 8,0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원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엿먹어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같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똑같은 일이 벌이고 있지 않나 싶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게 끝나면 그때가 그게 바닥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많이 기다리는 게 필요하십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이런 일 때문에 저 환지에 대해 돌려받는 땅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소송 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환지 방식의 경우는 시간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됐을 때 저 환지 방식이 잘 된다, 실패한다, 잘 안 된다. 그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맡기는 게 토지소유자와 조합의
우선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와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잘 될 걸 생각해서 맡겼겠습니까? 안 될 걸,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 맡겼겠습니까? 실패할 걸 뻔히 알며 맡기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큰 혜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되게 되면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자체를. 그러면 이 예외에 관해서는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시는데 그 예외가 지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시다 보면 A병동이 있고 B병동이 있고 하다 보면 지병동도 있겠죠. 그래서 지병동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저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누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보셨던 여기 수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그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언제이다? 구역 지정한 때입니까? 개발계획 수립한 때입니까? 개발계획 수립한 때. 특히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지만 농가농자의 경우 또는 주상공이 30% 이하의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 개발계획 수립해야만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인지 전부 환지 방식인지 수용과 환지를 병행하는 혼용 방식인지가 각각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이들이 사업 시행자 자기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저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동적으로 사업 시행자된다.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이들도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라면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지하철도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숙지구에 대한 투자 가치는 높습니다. 어떻게든 저 왕숙지구에 대해서는 발을 담궈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말고 또 가치 높은 땅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고양시 창릉지구. 그 창릉지구는 6호선이 연결되거든요. 나는 왕숙 간다, 창릉 간다. 둘 다 한다. 욕심 많으면 둘 다. 대신 법인 만들어 놓으면 그 도시화 사업하는 장소마다 분사무소 하나씩 둘 수 있죠. 그리고 장사 잘 될 때 한 2년 하고 빠져나오고 대신 한번 신도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보통 20년, 30년 갑니다. 별내 신도시도 지금 몇 해 동안 쭉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중개업하신 분은 지금까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하고 계십니다. 20년 밥 먹고 살았다면 잘하신 겁니다. 아마 경기도원에 한 10년, 1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땡겨놨었다고 하면 아마 20, 30년 먹고 살 것 미리 마련했을 겁니다. 대신 작년에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경기 나빠가지고 바닥일 때 그걸 버티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여러 해 동안 버티면서 돈 벌어놓으신 분이라면 지금은 문 열어놓고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마음 비우면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3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공공시설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얘가 중요하다.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중요하다. 지하철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시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에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으로 취득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게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발. 제이라 써놨는데 나는 판서된 건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앞으로 찍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제외시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것이 개발법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는 뭐한다? 제외한. 면적 3분의 2입니까? 2분의 1입니까? 2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전부 안전 방식의 도시화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큰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적자 봤다, 파산했다. 저 그분 못 뺐습니다. 적자하고 파산한 거는 바지 사장님을 대표로 세운 그런 회사들만 파산하지 실질적으로는 배임 행령 열심히 하셔가지고 챙길 것 많이 챙기셨습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 하나만 잘 성공 잘 시키시면 제가 알기에는 자손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 중에도 저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시행하는 분이 꼭 계시면 저를 꼭 데려가 주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대신 교도소 안 들어가게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 요건을, 동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킨다. 나를 위한 사안이라고 하면 규정을 강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완화. 통상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지만 이때만큼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저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동요건을 갖추고자 할 때 국공유지 포함시키게 되면 그 동요건 까다롭겠죠. 얘를 빼버리고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렇게 동요건 완화시켜 놓으면 쉽게 이분들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만큼은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국공유지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한지방에 있을 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돼야 되지만 무엇, 지, 병, 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잡아놓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정리 안 됐다고 하면 이것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했다가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 국토계획법 또는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구분하여 정리하지 못해서 옷 세탁하면 건조시키면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다 보니 이게 건축법 내용인지 국토계획법 내용인지 헷갈려하는 판국인데 그 상황에서 이것까지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아예 깔끔하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3개, 주택법 그 3개에서 그냥 60 받는 게 마음 편하지. 이거 공부해가지고 과락 나오는 것보다는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따지시면 안 되십니다. 공법은 그냥 정 안 되면 건축법, 주택법 2개만 하더라도 40원 나옵니다. 과락은 안 나옵니다. 난 국토계획법도 힘들다 싶으면 그거 버리시고 건축법, 주택법만 하시더라도 중개사법만 한 80 나오면 딱 되시거든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뭘. 중개사법을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출석부를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하시고 좀 쉬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좀 11시 된 것 같습니다.